나도 모르는 사이 돈 준다고 하니까 이제 기뻐가지고 서명을 하는 건 알고 보면 모든 청구권 다 포기하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시행사랑 친하신 분들이 한두 명씩 끼어 있거든요. 흔듭니다.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가짜 변호사들이 돈 벌려고 사기치려고 지금 하는 거다. 이거 이해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이다. 변호사님 최근에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변호사님들 뉴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.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자가 사기를 당했다 해가지고 막 승소 막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큰 시행사 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5명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해서 사건을 진행했었는데요. 전부 이겨서 계약 취소 받아냈습니다. 분양대금 원금, 이자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전부 받아냈죠. 그것도 있는데 한 15분 정도 저희가 분양 계약을 전부 취소시켜가지고 대금 다 돌려받았던 YTN인가 어디 단독으로 저희가 보도됐었죠. 그 건은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하면 100억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. 그 시행사에서 그거를 돌려준다고요? 피 터지게 싸웠죠. 그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무빈 중에 하나인 태평양이라고 선임해가지고 싸웠고 아무튼 다 돌려받았습니다. 한 2년 반, 3년 정도 걸렸던 사건인데요. 저희가 전부 다 이겨서 납부하셨던 분양대금도 돌려드렸고 받았어야 될 이자까지 전부 다 반환을 했기 때문에 되게 성공적인 사건이었죠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행사랑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시행사에서 뭐 도장 찍으라고 이렇게 쓱 내주는 서류에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사전점검을 할 때죠. 그렇죠. 그때가 소송을 할 수 있는 적기고, 그리고 반대로 사전점검을 하는 날 시행사가 준 동의에 낼레 작성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게 되거든요. 완전한 독소 조항에 그냥 다 날인해가지고 내 권리 다 포기하는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. 근데 분양을 매번 받는 건 아니잖아요. 분양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뭘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아 이거 깨끗한 건물이다 약간 이 정도만 보고 쭉 날인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단 엄청나게 말이에요. 많죠. 근데 그거를 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. 특히 시행사 같은 경우는 수분양자들이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. 사전 점검이 될 때 중공이 그렇죠. 떨어질 때잖아요. 맞아요. 그때부터 시행사는 잔금을 받아야 돼요. 잔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온갖 가번이설을 해요. 돈도 해드릴 거고 문제도 없는 거니까 빨리빨리 쓰고 입금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할인까지 해준다고. 임대를 지원해준다라는 막 확약서라든지 뭐 지원금 마치 상생을 해보자 뭔가 혜택을 주는 것 같아 라는 인식을 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 돈 준다고 하니까 이제 기뻐가지고 서명을 하는 건 알고 보면 모든 청구권 다 포기하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. 무슨 사건인데 진짜? 이거는 일산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거든요. 대형 오피스텔이고 대규모 시공사가 지은 유명한 오피스텔입니다. 이제 분양가가 허실당 다 적게는 뭐 3억에서 비싸게는 한 7억 정도 되는 그런 오피스텔이었거든요. 사전 점검 때 수분양자들이 처음 보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오피스텔을 계약했던 곳이 어떤 곳인지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기둥이 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. 한 가운데 이렇게 떡하니 박혀 있는 거죠. 뭐야 이게 구지 같은 거 있어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불안해할 때 지원서 이거 있으니까 우리 다 대비를 해놨다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. 오피스텔에 어떻게 기둥이 들어가요? 애당초부터 설계를 할 때 기둥을 벽에다가 붙여놓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쪼개기 분양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호실은 재수없게 기둥이 한가운데 있는 호실이 걸린 거죠. 오피스텔이면 사람 사는 곳 아니에요? 사람이 살기도 하고 뭐 사무실로 쓰기도 하는 임대를 내줄 수도 있는 공간인데 이 기둥이 한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임차인들이 막 손사래 치고 하다 여기 안 들어올래요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. 그때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분들이 첫 번째는 잔금도 안 내고 시행사가 보낸 확인서도 사인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찾아오신 분도 계셨고, 두 번째는 잔금은 안 냈는데 확인서에는 사인하신 분들도 있었고 잔금도 내고 확인서도 다 이제 사인하신 분들, 그런 분들 세 분류가 오셨거든요. 청구권 포기해요 이런 내용의 확인서가 아니고 돈 준다는 내용 확인서였어요. 시행사에서 아 우리 같이 상생해보자 돈 한 1,000만 원, 2,000만 원, 3,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어이쿠니 하고 벌컥 받아버린 거죠. 서명하시면서. 그게 교묘한 술수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해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안 쓰잖아요. 근데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같이 잘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문구를 해가지고 덜컹 써버리는데 거기 맨 밑에 이 독소 조항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오신 게 좀 몇 병이었어요? 그때 오셨던 분이 제 기억으로는 한 13분 정도 되셨어요. 일단 13분 중에서 잔금을 내신 분들이 6분인가 7분 정도 됐거든요. 일단 그분들은 저희가 돌려보냈어요. 잔금을 내신 분들은 소송을 이기기가 어려워요. 시행사들이 정말 악랄한 수고,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. 추인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? 추인은 무슨 말이냐면요, 취소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설계가 내가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랑 다르게 된 거를 알면서 사전 점검 가서 내 눈으로 다 봤는데도 잔금을 내버렸다. 그러면 너 그거 하자 다 알면서도 네가 돈 냈으니까 이거 인정한 거야. 너 기둥 그냥 한가운데 있는 거 네가 다 받아들인 거야. 이렇게 주장이 나온다는 거예요. 명시적으로 내가 추인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법정 추인이라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적 조항이 있거든요. 민법 조항이 있어요.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잔금, 일부의 이행 뭐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시행사들은 싸우기 전에 나랑 싸우고 싶어? 돈 내고 싸워요. 근데
문제는 돈 내면 끝이에요. 잔금 안 내면 신용불량자 등록된다, 뭐 안 내면 불이익이 있다라고 온갖 문자 메시지 공문 다 보내고, 그 다음에 상생하자라는 협약서 같은 거 써가지고 쓱 들이밀면 돈도 준다고 하고, 그거 두 개 다 하시고 선생님이 싸울 거면 싸우시라고 하는데 그게 다 사기라는 거예요. 시행사의 교묘한 술수라는 거를 저희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. 만약에 이렇게 사기를 당했잖아요. 분양자분들은 고소를 시행사한테 하는 거예요? 시공사한테 하는 거예요? 시행사한테 하는 거죠.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입니다. 시공사는 말 그대로 건물만 지어주는 거예요. 소송을 할 때 많은 변호사님들은 최대한 사람을 모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요. 저희는 늘 정해져 있어요. 어떤 집단 소송이더라도 최대한 15명을 안 넘기려고 해요. 너무 많아지면 이상한 말들도 많아지고 통제하기도 어려워져요. 그리고 사람이 수가 많아지면 시행사랑 친하신 분들이 한두 명씩 끼어 있거든요. 힘듭니다.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가짜 변호사들이 돈 벌려고 사기치려고 지금 하는 거다. 이거 이해관성이 거의 없는 사건이다. 그런 식으로 하면 될 사람들도 흔들려요.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막 그쪽에 가가지고 다 보고를 하거나 누설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소송을 진행해서 계속해서 승소 판결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. 그럼 시행사 측에서 친한 사람 외에 스파이처럼 이렇게 꽂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? 아 진짜 있어요. 네, 저희는 그래서 누가 만약 좀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제재를 합니다. 그분은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. 우르르 막 한 7, 80명이 모여가지고 분양자 협의회 원고들 다 소송 제기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, 주장해야 될 쟁점들이 다 다른데 뭉뚱그려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면 다 같이 그냥 싸그리 기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소송은 쟁점을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재판부에 어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잖아요. 나머지 분은 어떻게 해요? 나머지 분들한테 얘기를 하죠. 아직 이 확인서는 깰 수 있는 여지는 있다. 다만 확인서를 안 쓴 사람보다는 리스크는 확실히 존재한다. 그걸 알고 소송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려요.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사전 점검하고 나서 뭔가 시행사에서 문서를 쓰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써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걸 하셔야지, 나 그때 몰랐어요 판사님, 나 그때 뭐 시행사가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막 그렇게 아무리 가가지고 울먹이는 표정으로 울고 해도 소용없어요. 어차피 내가 쓴 거는 나중에 다 증리한 증거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. 원래 바로 서명 안 되는 거예요? 안 해도 되죠. 그거를 강제로 서명하게 할 권한은 시행사가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. 내 의사에 기해서 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서명 안 한다라고 무슨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, 오히려 안 하신 분들만, 저희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분들만 다 싹 계약 취소돼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 그 오피스텔 돌려내고 돈 다 돌려받았잖아요. 이게 몇 번이었어요?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90%로 봤어요. 해당 쟁점에 대해서 워낙 많이 이겼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는 설계 변경을 했다, 초치기 청약이라든지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, 어떤 쟁점이 있는지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이거 무조건 이깁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. 100%라고 말하는 건 딱 한 경우입니다. 절대 이길 수 없는 경우는 그거 하시면 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이기는 케이스들은 100%다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립니다.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. 서명은 했는데 잠금 안 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주세요? 방금 말씀드린 100억짜리 사건에서는 그분들은 확인서에 다 서명을 하셨는데 그 사건들은 저희가 다 맡아서 이겼어요. 근데 방금 일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분들 확인서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명적인 내용이 있었어요. 지원금을 받으면 소송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,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다 진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. 그러면 그 문구 하나만 있으면 진짜 소송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확인서가 하나가 몇십억짜리 확인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. 나 몰랐다라는 얘기는 절대 면책사유가 아닙니다. 근데 미사에서 저희가 이겼던 확인서는 내가 상가를 보았습니다, 상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, 그 확인서는 그래 충분히 깰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일산 사건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,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. 확인서가 상당히 불리한 확인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하지 않았죠. 근데 이제 우리 분양자님들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막 서류 엄청 많잖아요. 서명만 하세요 이렇게 막 서명 쑥 받잖아요. 분양 받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. 분양 계약서랑 뭐 밑에 확인서랑 도면이랑 막 여러 가지 것들 한꺼번에 주면서 여기 그냥 선생님 서명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, 거기 알고 보니까 그 독소조항이 있는 거예요. 구제해주신 분들은 5분이신 거예요? 5분 저희가 전부 분양계약 취소 다 시켜드렸죠. 그래서 일산에서 그 5분 다 취소시켰고, 방금 미사 최근에 YTN에서 나온 사건은 20여 분 정도를 다 취소를 성공해서 이겼죠. 얼마 아껴주신 거예요? 분양 대금이랑 이자까지 합치면 이 미사상가 같은 경우는 총 100억 정도 됐고요. 그 다음에 일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20억 정도 됐습니다. 생각보다 컸을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님, 노소영 관장님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꽤 많이 받았다. 그때가 서로 사이가 제일 좋았던 좋았죠, 시기였어요. 네. 그때는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오고, 아이 참 좋은 친구, 능력 괜찮은 친구 하면서, 그쵸, 그쵸. 지금은 좀 사이가 안 좋은. 어떤 방법
방법으로 그걸 이겼는지 약간 꿀팁을 좀 알려주세요. 첫 번째는 판사님들도 판례를 많이 보시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은 막 열심히 판례를 찾아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변호사를 제출하잖아요. 근데 문제는 저희가 유리한 부분은 저희 이름으로 이긴 판례가 워낙 많아요. 판사님한테 서면을 제출하는데 판례를 왜 이렇게 많이 제출을 했는데 다 얘들이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했을 때 저희 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죠. 뭐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. 부동산 이렇게 전담하는 재판부에 갔는데 2시 사건, 2시 10분 사건, 2시 20분 그 사건들을 다 그 원고 측이 이겼다고 하는 판례들이 저희 거 판례를 언급을 하더라고요. 오늘도 저희가 수행했던 재판부의 판결문을 저희가 3개인가 냈는데 다 저희가 수행해서 이겼던 상대방이 주장한 거를 다 정확하게 배척할 수 있는 판결들만 냈죠. 판례를 많이 내니까 편한 점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진짜 영화에 나온 것처럼 진짜 증인을 찾아다니는 변호사들이 있냐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. 저희는 진짜 그것까지 합니다. 증인으로 나가기 힘드신 분, 예를 들어서 시행사 밑에 분양대행사 직원 중에서 내가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거나 소송을 당할까봐 되게 걱정하신 분들이 일 같은 경우도 많아요. 변호사님 좀 설득해달라고 하면 부산 명지 사건도 저희가 다 이겼는데 그것도 저희가 같이 내려가서 정말 저희가 열심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양심선언을 해주셨거든요. 그런 노력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. 증인을 부적절하게 접촉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게 해서 알아내는 방법 말고는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리고 그렇죠. 또 하나 중요한 게 손해액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. 그럼 보통 변호사들 거기 안 가요. 오피스 현장 안 가거든요. 저희들은 저희 둘 다 가가지고 5군데 아니면 10군데 호실을 감정평가사님 옆에서 이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진 촬영도 저희가 직접 다 합니다. 전 겁이 많아요. 겁이 많은데 시행 쪽에 있는 사람들 약간 이러신 분들도 가끔 나오세요. 의뢰인분들한테 맨날 나와서 좀 지켜달라고 저를 얘기를 하거든요. 변호사도 맞으면 아프잖아요.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대한 어필을 하게 되면 시행사분들이 막 밀치는 경우도 있어요. 완전 변호사가 사기꾼이네. 아이고 변호사가 실력 없는 사기꾼이네.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실력이 있어서 다 이겼으니까 지금 항소하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막 밀면 누가 저 만지는 거 저 상당히 불쾌해하는 사람이라고. 근데 그렇게 기싸움도 하면서 합니다. 그런 것들이 어디 책에도 나오지도 않고 판결문에는 안 나오는데 다 모여서 결과가 잘 나오는 거다. 여러분, 그래서 오늘은 함부로 서류에다 서명하면 큰일 난다. 내가 안 그래도 보기 싫은 상가 오피스에 그대로 다 떠안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이런 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강현박 변호사에 연락을 주시고요. 저희가 계속 판결문을 변호사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수행했던 결과물들이 거기에 다 녹아있기 때문이다.